안녕하세요. 저는 핵치원 기술의 기본적인 개념과 복제항 논리에 대한 설명을 맡은 추인영입니다. 우선 핵치원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복제항 논리의 실험 과정, 그리고 관련 논란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치원이라는 이름 그대로 핵치원 기술은 세포의 핵을 제거하고 다른 세포의 핵을 주입하여 동일한 유전 형질을 가지는 세포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주로 체세포를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체세포 핵치원이라고도 합니다. 이 기술은 1962년 존 거든이 제노프스 올챙이의 체세포를 통해 처음으로 시도하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캠벨이 1995년 핵치원 기술을 이용해 매건과 모렉이라는 약 2마리를 복제해냈지만 이때 사용한 기술은 수정론 복제 방법이었습니다. 이후 1996년 캠벨은 윌머트와 함께 체세포 복제 연구를 하게 되며 이 실험이 바로 복제항 돌리 실험입니다. 이어서 캠벨과 윌머트가 했던 복제항 돌리 실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암컷의 젖샘세포와 핵이 제거된 난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암컷 핀도셋 종양의 젖샘 상피세포를 분리하고 스코티시 블랙페이스 종양의 난자를 분리하여 핵을 제거한 후 전기 융합을 통해 젖샘세포의 핵을 미수정란에 이식해줍니다. 이 난자가 분열하여 상실기나 포배기에 도달하게 되면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해줍니다. 이후 출산된 새끼 양은 핀도셋종 양과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진 클론이 됩니다. 복제항 돌리를 만든 실험은 당시 학계에서의 성체의 체세포를 이용할 수 없을 거라는 예상을 깬 획기적인 실험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실험이 6일 동안 실행된 시험 중 277번 만에 성공한 케이스로 확률이 매우 작습니다. 게다가 돌리는 태어난 지 3년도 지나지 않아 관절염과 같은 각종 질병에 시달렸고 6년 만에 진행성 폐질환으로 인해 안락사되었는데 양의 평균 수명이 11년에서 13년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밖에 살지 못한 셈입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과학자들은 복제에 따른 조로 현상을 원인으로 제시하였으며 일부에서는 복제된 동물이 처음부터 늙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여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 다음 팀원에게 차례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핵치원에 현재 활용되고 있는 사례와 응용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발표할 2학년 9반 2번 김다연입니다. 앞선 발표자가 설명했듯이 핵치원이란 어떠한 생물이 지니고 있는 핵을 다른 세포가 지닌 핵과 바꾸는 것으로 핵과 세포질 간의 생리적 기능관계 등을 조사할 때 사용됩니다. 이러한 핵치원 기술에는 동물의 체세포에서 핵을 꺼내어 이미 핵을 제거한 다른 동물의 난자에 이식하는 핵이식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핵 이식 기술이 현재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핵 이식 기술은 체세포 복제 기술의 핵심 원리로서 작용하며 이 체세포 복제 기술을 통해 동물 복제가 이루어집니다. 복제 대상 동물의 체세포 핵을 난자에 이식해 대리모를 통해 복제 동물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핵 이식 기술을 이용하면 핵을 제공한 동물과 유전 형질이 동일한 복제 동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실제로 이 기술을 활용해 세계 각지에서 복제 동물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1997년 탄생한 복제형 돌리와 2018년 중국에서 최초로 영장류 복제에 성공했던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가능성은 다양한 활용 방안으로 이어집니다. 우수한 품종의 가축이나 멸종 위기종 등의 개체수를 복제를 통해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고 핵치원 기술을 특정 영양물질을 생산하는 데에도 이용할 수 있으며 동물로부터 인간의 장기를 생산하여 장기 이식 수술 과정에서 부족한 장기를 공급하는 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하여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시행해 나간다면 수정란 배아줄기세포보다 환자와의 유전 정보 일치 면에서나 분화 능력, 면역 거부 반응 최소화 등의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약 개발이나 임상실험, 유전병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대표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긍정적 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편리한 기술은 다양한 논란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 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은 다수의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단점 때문에 생명윤리단체에서도 이 기술의 발전 양상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인 바 있습니다. 초래될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는 동물 혹은 더 나아가서 인간의 복제가 가능할 정도로 이 기술이 발전될 경우 생명 존중 의식이 경시되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위에서의 활용 방안 또한 자료 조사를 통해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한 것인데 부족한 장기의 공급이나 멸종 위기종 개체수 보존 등의 목적을 제외하고도
조사 과정 중 애완동물의 대량 생산이 활용 방안으로 제시되어지는 등 우려될 만한 내용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기술 발전 이전에 성숙한 생명윤리 의식이 갖추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개체복제와 iPS셀에 대해서 발표할 2학년 9반 22번 한단아입니다. 앞에서 팀원들이 훌륭하게 설명해 주었듯이 체세포 핵이식이란 체세포의 핵을 비워둔 핵 자리에 쏙 하고 넣는 걸 말하는데요. 이 세포의 핵 안에는 유전 정보가 담겨있는 DNA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론대로라면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를 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돌리도 체세포 핵이식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6마리 새끼를 낳았기 때문에 완전한 생식 능력 또한 갖추고 있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학자들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라서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죠. 후성 유전학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이 혹시 있나요? 저는 그거에 대한 관련된 책을 하나 읽고 되게 흥미로워가지고 3권 정도를 더 읽었었는데 거기에 보면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표지에 적어놨듯이 iPS 셀, 한글로도 이게 iPS 세포라고도 잘 안 적혀있고 이렇게 셀이라고 항상 적혀있어요. 그렇다면 iPS 셀이 대체 뭘까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유도만능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잘 참고해보세요. 체세포는 한번 분화되면 분화된 채로 남아있습니다. 만약 분화된 채로 얘가 남아있지 않는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제3상피세포가 세포 분열을 거듭할수록 막 근육세포가 된다던가 다른 세포가 된다던가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그림처럼 저기 저 위에 있는 세포가 대구르르 굴러 떨어져서 아래 지점, 즉 골로 떨어져서 분화된 상태로 있게 되면 계속 분화된 채로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일본의 야마나카 시냐라는 아주 젊고 똑똑한 교수님이 마치 배아 줄기세포처럼 만능성을 가진 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하셨어요. 이미 성숙하고 분화된 세포를, 즉 저 골에 떨어진 세포를 미성숙한 세포로 역분화시켜서 다시 모든 조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세포를 만들어냈고 이거는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수상하셨고 이제 같이 공동 수상을 한 사람이 존 거든이라는 과학자인데 이 존 거든이라는 과학자분이 시니어 교수 이전에 이미 분화된 장상피세포를 핵이 제거된 개구리의 난자에 삽입해서 성숙한 체세포를 배아 상태로 되돌릴 수 있음을 증명해냈기 때문입니다. 존 거든 때 밝혀진 바로는 난자는 성체의 핵과의 치환을 통해 배아 상태로 리프로그래밍 될 수 있다. 이 세포는 어떤 세포든 상관없이 새롭게 분화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고 이제 신야 교수 때 와서는 이게 2006년쯤인데 2016년쯤인데 이때 와서는 성체에서 필요한 세포를 분리하고 체외에서 배양을 한 뒤에 iPS 세포로 리프로그램된 세포를 다른 세포에 이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네, 요 골로 갔던 게 이 위로 미성숙한 걸로 가는 게 바로 iPS 셀인 거죠. 이게 바로 간략한 스펙이고 이게 앞으로 끼칠 영향은 특히 의료 분야에서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22번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